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이른 아침, 회색빛 새벽 하늘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4층에 위치한 한국행 항공편 탑승구는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죠. 각국에서 온 승객들이 길게 늘어선 대기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활기찼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마친 사람들과 서둘러 체크인을 마치고 온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과 각종 음식 냄새들이 공항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 승객들의 무리였어요. 검은색과 갈색의 낡은 여행 가방들, 소박한 차림새, 그리고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이국 땅에서 떠나온 이방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한국에서 가져온 보따리까지 들고 있어서 더욱 눈에 띄었죠.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나이였고 젊은 사람들도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오가며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것조차 다른 승객들의 호기심과 따가운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항 직원 톰 윌슨이 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는 전형적인 미국 중서부 출신처럼 보였어요. 그의 유니폼은 깔끔했지만 표정에는 이미 피로와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근무에 지쳐있던 터라 특히 까다로운 손님들에게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대했죠. 그의 손길은 처음부터 거칠었어요. 한국인 승객의 가방을 받아들며 일부러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가방의 바퀴가 바닥에 굴러가며 덜그럭거리는 소리까지 더해졌죠. 가방의 모서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작은 상처까지 났는데도 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 마이 갓, 이런 낡은 가방이라니. 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동네 월마트에 장 보러 갈 때 끌고 다니는 시장 바구니 같네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걸로 국제선을 타다니. 그가 손으로 가방을 툭툭 치며 먼지라도 털어내는 신용을 했어요. 실제로는 먼지도 없었지만 과장된 제스처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시선들이 점차 비웃음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대기줄 뒤쪽에 서 있던 젊은 백인 남성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그들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들 대체 어디서 온 거지? 금발 머리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친 젊은 남성 브래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처음 비행기 타보나 봐요. 완전 당황한 것 같은데 공항에서 길도 못 찾는 것 같고. 그의 친구 마이크가 맞장구를 쳤어요. 옷차림 좀 보세요. 완전 촌스럽지 않나요? 뭔가 80년대 스타일 같은데 패션 센스가 완전 꽝이네.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냄새도 이상해요. 뭔가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중년 백인 여성 캐럴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아, 김치 냄새인가 봐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다던데. 정말 지독한 냄새네요. 몇몇 사람들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과장되게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런 냄새가 날 텐데.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터미널 전체가 그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여기 한국 사람들 구경해봐. 정말 웃겨라며 손으로 가리키기도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는 신용을 하기도 했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공항에서 만난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한국인 승객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시선과 웃음소리, 그리고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박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낡은 검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거친 손으로 가방을 보호하듯 껴안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불안해했고 아이는 엄마 치마 뒤로 숨으려 했어요. 아이의 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엄마,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어? 한국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조용히 하자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하고 있었는데 분노를 참고 있는 게 역력했어요. 바로 그때 줄 앞쪽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강명의 준장이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직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의 소란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걸어 나온 지휘관 같은 위엄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는 차가운 시선, 마치 수많은 시련과 위기 상황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죠. 그녀가 걸어올 때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남다른 기품과 절제된 힘이 느껴졌어요. 주변의 조롱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톰 윌슨은 겉모습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 이것 봐요. 이 나이에 뭐죠? 톰이 강명희의 항공권을 받아들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아시아 할머니 얼굴로 비즈니스석이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혹시 표를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강명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위조표일 거예요. 톰이 항공권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LED 조명으로 비춰봐야겠네요. 요즘 위조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말이죠. 아니면 혹시 복권에라도 당첨되셨나요? 아니면 미국에 사는 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거나. 주변에서 더욱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뒤에 서 있던 브래드가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저 아시아 할머니가 자기를 장군이라고 하네요. 그가 두 손으로 어깨를 짚으며 별 2개를 그리는 신용을 했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지 않나요? 아시아에서는 별을 돈 주고 사나 봐요. 아니면 복권으로 주나? 아니면 시리얼 박스에서 나오나? 그의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여자 장군이 있어? 장난하나? 아마 예비군 훈련이나 받은 걸 장군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동네 부녀회장 정도를 장군이라고 부르나?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고 또 어떤 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믿을 수 없어. 여기 한국 할머니가 자기를 장군이라고 한다. 완전 코미디야. 사진 보내줄게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오갔죠. 강명희는 그 모든 조롱과 시선을 받으면서도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도 떨리지 않았고 표정 또한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수없이 익숙해진 것처럼, 아니, 이보다 훨씬 심한 상황도 견뎌온 것처럼 차분하게 항공권을 건넸죠. 그녀의 침묵에는 묘한 위험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무력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영어를 못해서 반박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못 알아듣는군요. 정말 답답하네. 톰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뭘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는 거죠? 영어라도 배우고 해외여행을 다니시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업무가 지연되는 거라고요. 정말 곤란해. 그가 마지못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던 순간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고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터미널에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뉴욕의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차 안정되면서 기내에는 여행의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감돌았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기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미국인 승무원 메건 데이비스가 기내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한국인 승객들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기내는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국인 승객들 대부분은 이코노미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좁은 좌석 사이에서 그들은 여전히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공항에서의 일을 겪은 후라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박정숙 할머니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작은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보따리를 마치 보물처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매건이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백인 승객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는 어떠세요? 아니면 토마토 주스? 라며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러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좌석을 찾지 못해 통로에서 서성이고 있던 70대 노인분이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였는데 항공권을 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라 좌석 번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좌석이 어디인지. 할아버지가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매건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매건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좀 배우고 비행기를 타시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 하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지자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더욱 당황하셨어요. 박정숙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물을 부탁했습니다. 워터, 플리즈. 할머니의 어색한 발음에 매건은 눈을 굴리며
종이컵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물을 따르는 것도 성의 없이 마치 던져주듯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국제선을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매건의 말에 주변에 앉은 백인 승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젊은 백인 남성들이 강명희를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수군대기 시작했거든요. 저 여자 진짜 한국 장군이래요? 브래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웃기지 않나요? 저 나이에 저런 외모로. 아시아는 별을 돈 주고 사나 봐요. 마이크가 맞장구 쳤어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려고 여자한테 별 주는 거겠죠. 실력은 없으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기내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습니다. 늙은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완전 웃기고 있네. 중년 백인 남성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군대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겠네요. 저런 할머니를 장군으로 만들다니. 강명희는 비즈니스석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손에는 미세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모욕에 이미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를 달래느라 바빴고 중년 남성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이국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매건이 다른 승무원에게 속삭였어요. 특히 저 할머니 자기가 장군이라고 하던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아시아 사람들은 허풍이 심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승객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어요.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조롱의 강도가 세져가면서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특히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른들의 표정과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다들 화가 난 것 같아? 5살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괜찮다. 곧 집에 갈 거야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강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아래로 보이는 대서양의 모습이 장관이었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롱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어떤 승객은 한국인들이 먹는 기내식을 보고 역시 이상한 음식을 먹네라며 비웃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냄새가 진짜 지독하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명희만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차분한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묘하게 기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서서히 기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고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꾸준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며 12시간째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이미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으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 있거나 개인용 모니터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기장 존 스미스가 조종실에서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베테랑 기장으로 25년간 국제선을 운항해온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었어요. 날씨는 맑고 바람도 약해. 완벽한 비행 조건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그가 부기장 데이비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피로 때문일 거예요. 부기장이 답했어요. 인천까지 아직 4시간 더 가야 하니까요. 데이비드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기장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존 기장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의 계기판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조종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존 기장이 급히 계기판을 확인했지만 처음 보는 오류였어요. 항법 장치의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GPS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존 기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항법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 인천공항 신호를 잡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의 손이 각종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부기장 데이비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장님, 무선 통신도 끊어지고 있어요. 관제탑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은 비행 매뉴얼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법 장치가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면서 시스템 오류, 재부팅 필요라는 메시지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존 기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여러 번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다. 존 기장이 소리쳤어요. 현재 위치도 파악할 수 없고 인천공항 방향도 모르겠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승객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추락하는 거 아니야?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매건을 포함한 승무원들도 완전히 당황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매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은 훈련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 그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부터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변 한국인 승객들에게도 들렸어요. 다들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기도 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인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젊은 부부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남편이 아내를 달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고도계마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연료 게이지도 이상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니야. 존 기장이 부기장에게 말했어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조명이 깜빡거리고 승객들의 개인용 모니터들이 일제히 재부팅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기내에는 더욱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전자기 펄스인가? 존 기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 높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그때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존 기장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항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죽는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기내는 완전한 패닉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강명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녀만은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위기 상황에 이미 여러 번 직면해 본 것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통로로 나와 조종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직은 무엇을 하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강명희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을 참고 견디는 표정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지휘관의 눈빛이었어요. 기내의 혼란 속에서도 그녀만은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명희가 조종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기내의 혼란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도를 연상시켰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조종실 문을 두드리자 존 기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승객 출입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었고 평소 침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승객은 물러서시오. 존 기장이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어요. 이건 군용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정말 심각한 비상사태라고요. 제발 좌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25년 비행 경력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강명희는 아무 말 없이 조종실 안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부기장 데이비드는 계기판 앞에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었지만 손만 바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종 경고등들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고 화면들은 여전히 오류 메시지만 표시하고 있었어요. 강명희가 조종석 옆에 있는 특수통신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군용 통신 장비였어요.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숙련된 눈에는 바로 포착되었습니다. 그 장비, 강명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작동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해온 베테랑 지휘관의 목소리 같았어요. 부기장 데이비드는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작동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특수 목적용이라서.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명희는 이미 그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존 기장이 다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강명희의 손놀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복잡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고도의 군사 암호였습니다.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첫 번째 암호를 입력하자 통신 장비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암호를 연속으로 입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고 마치 중요한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암호까지 입력을 마치자 갑자기 기내 프린터가 삐걱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낡은 프린터는 평소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종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인쇄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프린터의 소음만이 조종실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마저 어딘지 신비로웠어요. 드디어 종이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존 기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인쇄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강 장군, 지시를 받았다. 곧 상공에서 길을 잡겠다. 존 기장은 그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그의 목소리가 겨우 떨려 나왔습니다. 강 장군이라니. 설마 당신이? 부기장 데이비드도 종이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기내 프린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강명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곧 도움이 올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엇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조종실에서 나오는 소음을 들었어요. 프린터 소리와 함께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강명희를 조롱했던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해. 브래드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조종실에 들어간 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매건도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조종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 아시아 할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조종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명희가 통신 장비를 통해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 수준이었고 복잡한 군사통신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존 기장이 중얼거렸어요. 설마 정말 군인이신 건가요? 그것도 고위 장교? 그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공항에서와 기내에서 벌어진 모든 조롱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고급 통신 절차를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 중에서는. 그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자신도 모르게 성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을 깨달았거든요. 강명희는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통신 장비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조용히 두 기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십시오. 길잡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고 비행기는 방향을 잃은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프린터에서는 다시 한번 신호음이 울렸고 또 다른 메시지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기계에 집중되었어요.
갑자기 기내 전체가 묘한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다시 한번 불안해하기 시작했을 때 창밖에서 뭔가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지만 그 형태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인위적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창가에 앉은 승객이 소리쳤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름층을 찍고 나타난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검은 날개였어요. 미군의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가 민항기 바로 옆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독특한 삼각형 모양의 날개는 마치 거대한 검은 새가 하늘을 가르는 것 같았어요. 햇빛을 받은 검은 동체는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내는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방금까지 비명을 지르던 승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그 장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울음을 그치고 큰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건 존 기장이 조종실에서 중얼거렸어요. 25년간 비행을 해왔지만 B2 폭격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건가요? 부기장 데이비드는 아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고 손은 조종간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꿈인 것 같아. B2는 민항기와 완벽하게 동조하며 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날개가 마치 민항기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0m 정도였는데 그 정밀한 편대비행 실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바로 그때 기내 프린터가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어요. 조종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를 주목했습니다. 새로 인쇄된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강 장군, 따라오라. 우리가 길잡이가 되겠다. 고도 1만 미터 유지, 속도 마하 0.8로 조절하라. 존 기장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정확한 비행 지시를, 이게 정말 군사작전인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민간 항공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명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시대로 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과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 같았습니다. 기내 승객들은 창밖의 비투를 보며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경외감과 신비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앞서 강명희를 조롱했던 승객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저건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온 건가? 브래드가 떠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저 할머니가 정말로?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진짜 장군인 건 아니겠지? 그런데 저런 군용기가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습니다. 메건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평소 한국인 승객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분이 정말 높은 사람이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한국인 승객들도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한국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명의 장군님이 정말 계셨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니. 아이들은 창밖에 거대한 비행기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저거 진짜 커. 로봇 같아.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사가 기내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존 기장이 B2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비행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고도를 1만 미터로 맞추고 속도도 정확히 마하 0.8로 조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기체의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놀라워. 부기장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안정된 비행은 처음이에요. 저 폭격기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B2는 민항기 앞에서 완벽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기류를 계산해서 최적의 항로를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두 항공기는 마치 하나의 편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명희는 창밖의 B2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료에 대한 신뢰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은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경외감, 그리고 묘한 감동이 승객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인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B2의 완벽한 안내 아래 민항기는 마침내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민항기 바로 앞에서 고도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검은 날개가 구름층 사이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두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 정밀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먹게 했습니다. 조종실에서 강명희가 존 기장과 부기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속도를 줄이고 이 고도를 정확히 유지하십시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지휘관의 목소리였어요. 존 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스로틀을 조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군인이었다면 이해했겠지만 민간 기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부기장 데이비드도 긴장한 채로 계기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9,500m, 속도 마하 0.7,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흔들리던 기체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그렇게 심하게 진동하던 항공기가 이제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날고 있었어요. B2의 완벽한 항로 안내 덕분이었습니다. 기내 승객들도 그 변화를 즉시 느꼈어요. 방금까지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안도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창밖의 B2를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중년 한국인 남성이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강명의 장군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명희가 있는 비즈니스석 쪽을 바라봤어요. 저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반면 앞서 강명희를 조롱했던 서구 승객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브래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장군이었잖아.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매건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서 비즈니스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아시아 할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영웅이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반도의 해안선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B2는 여전히 완벽한 항로를 제시하며 민항기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조종실에서 존 기장이 무선을 통해 인천 관제탑과 연결을 시도했어요.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통신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인천 관제탑, 여기는 뉴욕발 인천행 항공편입니다.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33번 좌측으로 접근하십시오. 관제탑의 명확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관제사들도 레이더에 포착된 B2의 존재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강명희가 조종실에서 무선 송신 버튼을 눌렀어요. 인천 관제탑, 여기는 강명희 준장입니다. 현재 특수 임무 수행 중이니 염려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관제탑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어요. 관제탑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것은 놀라움이 가득한 관제사의 목소리였어요. 강명희 준장님? 정말 본인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은 안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강명희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안심을 주었어요. 관제탑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서서히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B2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검은 날개는 마지막까지 민항기를 보호하며 함께 하강하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한 승객이 중얼거렸어요. 평생 이런 걸 다시 볼 수 있을까?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상의 항공 관제 직원들과 소방차, 구급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B2는 민항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완벽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두 항공기가 함께 하강하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 같았어요. 강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모욕과 무시,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활주로까지 이제 몇 킬로미터 남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행은 모든 승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줄 것이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바로 앞에 펼쳐졌습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착륙등이 켜지면서 활주로가 환하게 밝혀졌고 지상 관제팀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여전히 민항기와 함께하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모습이었어요. 존 기장의 손이 조종관을 부드럽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비투의 완벽한 안내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부기장 데이비드도 각종 계기를 점검하며 착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플랩 전개, 랜딩 기어 준비. 부기장이 체크리스트를 읽어나갔어요.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강명희는 비즈니스석에서 조용히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군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국의 땅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기체가 활주로에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랜딩 기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는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휴, 드디어 살았다. 승객들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착륙의 충격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솜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존 기장의 뛰어난 실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비투가 제공한 완벽한 기상 정보와 항로 안내 덕분이었어요. 기체가 완전히 멈추자 기내는 잠깐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시작했지만 곧 기내 전체가 우려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의 박수는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박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변에 앉은 승객들에게도 들렸어요.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앞서 강명희를 조롱했던 서구 승객들이었어요. 브래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실수를 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분이 정말로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승무원들의 반응도 극적이었어요. 매건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비즈니스석을 바라보며 깊은 반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장과 부기장도 조종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분을 의심했었지. 존 기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기장 데이비드도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창밖에서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민항기가 완전히 착륙한 것을 확인한 후 서서히 고도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거대한 검은 날개가 인천공항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지나갔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그 장엄한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B2가 선회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며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용과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져. 한 아이가 순수한 감탄을 표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다시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지상에서도 공항 직원들과 관제탑 요원들이 모두 나와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강명희는 창가에서 비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료에 대한 감사와 임무 완수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이는 그녀의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비투의 선회가 끝나갈 무렵 기내 프린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동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종이가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고 존 기장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그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조종실 마이크를 통해 기내 전체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기내에 울려 퍼진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렬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더욱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비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기내는 감동과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활주로 위에서 완전히 멈춘 민항기의 창밖으로 비투 스텔스 폭격기가 마지막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검은 날개가 인천공항 상공을 장엄하게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용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오후 햇살을 받은 비투의 동체는 신비롭게 빛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승객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내는 완전한 정적에 빠져 있었지만 그 정적 속에는 깊은 감동과 경외가 스며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비투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통로 쪽에 앉은 사람들도 몸을 기울여 그 광경을 보려 했어요. 강명의 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군인다운 절도가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조용히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완벽한 경례 자세였어요. 그 순간 기내의 모든 시선이 강명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례하는 모습은 너무나 장엄했어요. 마치 한 편의 역사적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그 경례에는 동료에 대한 존경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투도 마치 그 경례에 응답하듯 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였을지 의도된 것이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화답으로 느껴졌어요. 두 전사 간의 무언의 소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내 프린터가 마지막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오는 동안 기내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존 기장이 떠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마지막 메시지는 이전의 것들과는 달랐어요. 더욱 간결하고 강렬했습니다. 명예를 되갚았다. 존 기장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예를 되갚았다. 그가 기내 방송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하자 기내 전체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기내에서까지 이어진 모든 모욕과 조롱,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낸 강명희의 인내, 마지막에 모든 승객의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명예를 되갚았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일어난 것은 한국인 승객들이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강명희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젊은 부부, 중년 남성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강명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박수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앞서 강명희를 그렇게 조롱했던 서구 승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브래드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브래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친구 마이크도 고개를 숙인 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매건을 비롯한 승무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매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강명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움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이기도 했어요. 기내 전체가 우려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승객들이 일어나서 강명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 박수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진정한 영웅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강명희는 그 모든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족감과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투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검은 날개가 구름 속으로 스며들며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경험한 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분간 멈추지 않는 그 박수 속에서 강명희는 자신의 길고 험난했던 군인 생활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길,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순간.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비록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었어요. 기내는 여전히 박수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욕받던 아시아 여성이 결국 모두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빛나는 순간. 그것은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훈이었어요. 인천공항의 게이트가 기내와 연결되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도 그 감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행을 평생 기억할 것이었고 강명의 준장이라는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검은 날개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과 감동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어요.